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 동안 헌법으로 보호하던 낙태 권리를 끝내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약 반 정도의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거나 혹독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예상했던 판결이지만 반발이 강하고 대안이 제시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연방대법원이 대법원 위상실추에서부터 죄 없는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는 등 3중 부상을 낳았다고 평했습니다. 연방대법원과 연방상원이 오랜 동안 해오지 않던 일을 어제 하루에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집 밖에서도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몇 시간 뒤 연방상원은 총을 자유롭게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길거리 총기 소지 자유 판결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길에서 더 많은 총이 자유롭게 떠다닐 것으로 우려되고 연방상원의 총기 안전 법안은 의미는 강하지만 총기 폭력을 막기에는 약합니다. 상원의 총기 안전 법안은 오늘 하원에 보내져 투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사상 최저치인 25%입니다. 의사당 폭동 5번째 공개 청문회에서 전 법무부 장관 대행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태리 위성 음모론까지 들고 나와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입자가 줄어들자 넷플릭스가 300명을 또 해고했습니다. 해고합니다. 감원합니다. 연방 하원 의장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마지막 거점에서 철군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가입국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연방대법원 앞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대의 의견으로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침에 내린 판결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 판결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예상됐었던 판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것이다와 그렇게 판결하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그 매체들이 이날이 이렇게 올 줄 알았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그 논평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내놓는 건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서 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따님이 다른 주에서 대학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됐다 했을 때 낙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 미국의 3,600만 명에 모두 해당되는 건데 이미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연방 대법원이 거의 5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낙태 권리, 여성에게 있었던 그 낙태 권리를 뒤집고 주 정부가 알아서 판결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 가운데서 레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연방 대법원 이 판결에 따라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게 되는 이 같은 법까지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듀크 대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역시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성이 일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피치 못할 임신을 했을 때 낙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그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저도 여자잖아요. 이 낙태의 권리에 대해서는 항상 왜 여성의 권리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특히 이제 오펙 가입국가 거의 모든 국가 38개국에서 여성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그 생명 아이를 잉태한 산모, 어머니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이 낙태가 곧 여성의 경제적인 생존 권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막 뭐 결혼을 했다던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에 보면은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모든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겠죠. 실제로 어제 NPR 방송이 두 명의 그 자매가 전부 원치 않는 그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그 경험이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인생을 쭉 그 쫓아서 보도를 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그 단순한 그 산모로서의 그런 그 권리뿐만이 아니라 생존권, 경제적인 생존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3년도 연방 대법원이 권리를 부여했었던 것을 오늘 아침에 박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대 3이었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가증 없이 권총을 숨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는 뉴욕 법이 위헌이다. 이게 109년 된 법인데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과 똑같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 반대. 폴리티코가 5월 말에 보도했었던 그대로 이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5,500만 명이잖아요. 가임 인구를 포함하지 않고 전체적인 여성 인구 합쳐도 뭐 2,500만 명 안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3,600만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세기 동안 그 주정부가 이제 그 주정부로 지금 돌려보내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한 21주, 22주 임신의 첫 번째 3분의 1 단계까지는 이 낙태가 허용되는 게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이 같은 판결은 미시시피주의 케이스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는 이런 거. 어쨌든 앞으로는 주에서 판결을 하라는 것이고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뭐 이 판결문 쓴 것이 지난번에 폴리티코를 통해서 잠깐 나왔었죠.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리들을 그동안 불법으로 누렸었다. 이게 그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직접 그 본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선출한 그런 그 대표에게 돌려줘야지 되고 주정부에 돌려줘야지 된다. 이전의 연방 대법원 선배들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그런 그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부죠 13개 주에서는 이미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앤 웨이드 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주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6주일 이 정도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낙태의 90% 이상은 임신하고 한 12주일이나 13주일 이전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몇 년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국가 거의 모든 그 국가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임신 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성의 권리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뭐 어느 정도의 낙태는 지지하고 그러나 또 많은 미국인들은 임신 말기의 낙태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90% 이상은 임신 12주일이나 13주일 이전에 치러지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지지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여론과는 영 다르게 판결을 내려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등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무척 위험한 스텝을 밟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 3명을 한꺼번에 지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그리고 여성 최연소 연방 대법관 에미 코니 베럿 3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남성들도 무척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연방 대법원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아니지 하는 아주 그 대립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건 아니지 하는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피임도 어렵게 하겠네. 여러 가지 그 미래의 일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5월 달에 이 같은 판결이 새어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일부 새어나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죠.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연방 대법원에 막 울타리가 쳐지고 벽이 쳐지고 그리고 이제 경관들이 연방 대법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회에서는 연방 대법관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법도 통과가 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가 병원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클리닉, 보건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하는데 시골, 가난한 지역은 더욱더 보건소가 없고 멀리 있고 하니까 가난한 지역, 시골 지역, 그러나 그곳은 꼭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야지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젊은 여성의 경우는 또 본인이 임신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시간 계산도 있고 무척 복잡한 너무나도 중요한 판결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 정도 정확하게 22개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들도 있고요 해서 미국에서 미국 반에서는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이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듀크 대학교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제 낙태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각 주에서 이 낙태법을 위반했을 때에 어떤 벌을 받는가를 한번 지금 제가 좀 정리한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낙태하면. 거의 유일한 주고요. 미시시피는 중범으로 해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태를 하려는 환자가 낙태 시술 도중에 숨지면 그 시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벌을 받게 됩니다. 인디아나, 플로리다, 미주리주 벌금 그리고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지고요. 알칸소, 애리조나, 오하이오주는 조금 낙태를 했을 때의 그 벌칙이 좀 약합니다. 텍사스 스타일의 낙태 금지를 하는 그런 주가 많죠. 오클라호마가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완결을 했고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심장 박동도 사실은 울트라사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심지어 이 경우에는 누가 낙태한대요. 누가 낙태를 도와준대요. 낙태를 하려고 가는 사람을 자동차에 태우고 데려다 줬대요. 하면 그 사람까지 고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오클라호마는 텍사스 스타일로 하면서 뭐 수정 때부터 낙태를 다 금지하게 되고 환자 기소 여부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기소 그 여부는 뭐 대부분의 주에서 없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 자체는 벌을 직접적으로는 좀 주지 않는 고소당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텍사스주에서 무슨 뭐 태아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도 있으니까는요. 9개 주에서
아주 그 가혹한 그런 그 낙태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13개 주가 법이 만들어졌고, 또 나머지 한 뭐 10개 주 정도가 또 금방 법을 만들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이 상황을,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 있으니까는요,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하느냐 하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지금 그 연방 대법원에서 주정부가 판단해라 하니까 주정부는 보수적인, 더군다나 11월 달에 선거를 치르는데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주 많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들어라. 의회에서 만들겠습니까? 안 만드니까 이렇게 연방 대법원까지 간 거죠. 공화당이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뭐 예를 들어 영킴 의원 같은 경우도 낙태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차선책으로는 피임을 얘기를 하는데, 피임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이 임신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피임조차도 지금 그 공화당 주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막 폐쇄시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요즘 낙태는 약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 공화당 주에서. 또 그렇게 될 때 결정적으로 식품의약국이 오버 더 카운터에 이 무슨 뭐 낙태를 할 수 있는 약을 놓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겠죠. 의사의 뭐 처방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조건 같은 것을 해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약을 위험하게 사서 의사와 상의도 없이 복용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로 돌아간 50년 전으로 돌아간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세 가지로 그 트리플 인저리, 세 가지로 그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연방 대법원이 아주 극단적인 그 정치성이 있는 그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연방 대법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역시 뭐라고 할까요? 그 여성의, 이거는 세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였는데 제가 잊었어요. 두 번째는 각 주 간에 굉장히 그 갭을 더 크게 한다. 미국의 반은 낙태를 거의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총기 법안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더 우리 안전지대로 가겠다. 다른 주에 오는 사람의 낙태 뭐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미국이 완전히 반반으로 등을 돌리고 나뉘는 그 분열을 두 번째로 입힌 그런 인절이고, 세 번째는 정말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하지 않는 블레임리스한 그런 여성들의 삶에 해가 됐다.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던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해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오늘 아침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낙태 판결에 대한 뭐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지금 찬성하는 남자 젊은이들, 뭐 여자 젊은이들도 있고요. 연방 대법원 앞에서 굉장히 또 찬성 그런 행진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총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총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태가 예를 들어 여성에 관한 것이라면 총기는 우리 모두 패밀리에 관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길거리에 누군가가 저 주머니 속에 권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 같은 일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그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고소하면 이기겠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총기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도 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나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난 30년 사이에 연방 그 총기 안전법에 가장 확실한 변화 어제 연방 상원에서 있었고요. 7월 4일부터 2주일 동안 상하원이 휴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오늘 원래 이 안을 투표를 하려고 했고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또 여성이기도 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아침에 그 낙태 법안에 대해서 이 같은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바쁠 것 같고요. 투표가 있어도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실제로 해당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총기에 대해서는 그 연방 대법원은 아주 오랜 동안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이 총기와 관련해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게 수정헌법 2조라는 게 1791년도에 그 당시 막 독립운동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민병대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민병대가 이기고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병대가 총을 가지고 그 주도 지키고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밀리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그 연방 대법원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밀리터 그 민병대가 아닌 일반 그 시민에게 집이 아니라 집 밖으로 총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한 그런 그 판결을 내렸고, 연방 상원에서도 이 같은 것을 거의 해오지 않다가 어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하는 총격 사건이 일어나자 어느 정도냐, 오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건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찬성 65, 반대 33으로 하원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이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학교 안전, 정신건강에 돈을 뭐 다 들이고 해서 결국은 130억 달러 예산을 책정을 해서 위험한 사람이 가진 총도 뺏고 하는 것. 공화당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15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 찬성표 던진 사람 가운데서 올해 하원은 2년이지만 상원은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요. 선거 치르는 사람 2명밖에 안 돼요. 2명밖에 안 되고,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의, 그리고 인디아나주의 그 타드 영 의원 2사람만 그렇고 나머지는 뭐 올해 선거 안 치르고, 또 그 가운데서 4명은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그 중립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8명은 2026년까지 재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15명 총기 어쨌든 그 규제안, 총기 안전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부감 일으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그 찬성을 한 사람 가운데서 15명 가운데 13명이 총기협회에서 A 점수를 받거나 A 플러스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사람밖에 안 된다니까요. 올해 선거 치를 사람은, 반대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공화당은 뭐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 뭐 마클리 유타가 지었고 이런 사람이고, 총기협회가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을 이제 의회에서는 일단 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큰 승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더 큰 영향은 연방 대법원에서 어제 내린 판결, 그게 더 큰 영향. 왜냐하면 뉴욕주의 법이지만 109년 된 것, 권총을 컨세일드 그 숨긴 상태에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면 특별하게 나는 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서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퍼밋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 109년 동안 뉴욕주에서 해왔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거였잖아요.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4천만 명, 뉴욕주가 뭐 1900 뭐 몇십만 명, 뉴저지주가 뭐 920 몇만 명,
또 뭐 하와이 같은 경우도 뭐 한 143만 명 정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300만 명 정도에 해당이 되는 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더군요. 중요한 것은 그 거리에 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어느 주에서나 블루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총격은 더 흔해지고 항상 뭐가 많으면 더 많이 쓰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좀 더 많은 것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 소지의 권한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하도록 했다는 이런 것들은 뭐 뉴욕법은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위험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은퇴한 경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정신적으로도 총을 언제 써야지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보호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 법원의 판결 같은 거 스스로를 받은 사람들, 또 예민한 형사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들,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컨실드, 감춰진 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뉴욕법이 그랬는데 이게 위헌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많은 주에서 이 같은 것이 있는 건데, 한 14년 전까지 이 총기에 관한 수정헌법 2조의 대입은 뭐 민병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이 처음에 설립될 때의 어떤 유물과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총기 소지를 지지하면서 집 안에서 연방 대법원이 그때부터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집 밖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된 거고요. 어떤 대법원은 우리 너무 오래 이걸 기다린 거야, 이거 너무 늦은 거야, 클레어런스 토마스 어제 이제 판결문을 쓴. 그래서 총기 소지 권리가 우리 연방 대법원에서는 헌법적으로 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것 역시 낙태를 주정부로 돌려서 낙태가 불법이 되는 주가 많아지게 한 오늘 아침 판결과 마찬가지로 3명의 보수적인 대법관 임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미 코니 베렛, 브렛 캐버나우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슨 뭐 닐 고서치까지 해서 역시 6대3이었는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아니 총기 이런 것 이외에 어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정부 특별한 사람에게 뭐 검사받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위험하지 않잖아요. 총처럼. 운전면허증을 비교를 했던데 그건 총처럼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법원은 사실은 아주 총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그 위험함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2020년도에 스티븐 브레이어 그 대법관이 얘기하기를 45,222명이 총에 의해서 숨졌는데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나라에서 총이 4억 정 이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 위험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얼리토가 아니 그래서 뉴욕이 그런 게 있어서 버팔로의 총격 사건 막았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블레이어 연방 대법관의 답은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걸 해야지 된다 하는데, 어제 연방 상원에서 통과한 그 법안은 하원에서도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이 총격 사건을 막기에는 너무 약한 거죠. 살상무기를 어린아이들이 그냥 살 수 있게 하니까 그 살상무기로 공격을 당하면 누구의 시신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공격을 당해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못 넣고 있잖아요. 유권자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선거를 생각하는 거고 시골 지역 뭐 이런 지역의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제 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욕에서의 그 총기 규제안과 몬타나 같은 데서가 달라야지 된다. 로컬화해야지 된다. 뉴욕은 도시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뭐 뉴욕만 속하는 겁니까? 뉴욕 시리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리도 마찬가지죠. 뉴욕은 850만 명이 303 스퀘어 마일 안에 사는데 몬타나나 와이오밍과는 다르죠. 집도 뚝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쪽은 뭐 사냥하고 또 그렇게 사냥해서 먹는 것, 식습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이 총기 규제하는 것을 어떤 그 정부의 권한에 둔 700년의 전통은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낙태와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의 반 정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요. 아무런 허가증 없이 텍사스 같은데 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게, 총을 뭐 하나도 아니고 몇 개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돼 있는 거고, 반은. 그리고 나머지 반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더 강하게 어떠한 그 총기 규제안 같은 것을 만들겠죠.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이제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괜찮아. 주법이 그래도 주법 틀렸어. 위헌이야. 뭐 아무런 허가증 없이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다고 판결을 하니까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어제 그 클레어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이 뭐 스테디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던가 대학 캠퍼스나 지하철에서는 이것을 좀 금지할 수도 있어라는 그 여지는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누구나 특별한 허가증 없이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 핸드백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꼭 남자만 그럽니까? 핸드백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 그리고 어디 무슨 조끼 같은 것 입고 총을 숨기고 다니는 남성, 많아질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블루스테이트에서 이 총기 규제를, 블루스테이트가 왜냐하면 도시고 인구가 많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부도 책임이니까, 주민, 시민이 총으로 다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블루스테이트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첫 번째 스텝일 겁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아주 쉽게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 권리는, 오늘 이제 제가 느낀 거는요, 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는 주정부가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총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정부와 왜 달리 보는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처럼 인구가 많고 도시인데는 몬타나나 와이오밍과는 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헌법을 예로 들었어요. 낙태는 헌법에 얘기가 없고 수정헌법에 총기 그 소지 자유는 있다는데, 수정헌법에서 총기 소지 자유는 민병대를 말한 거지 일반을 말한 건 아니고 200 몇십 년 전에 1791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다르지만 굉장히 연방 대법원이 6대3 보수 대 진보로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의사당 폭동 사건 5번째 그 공개 청문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이태리 게이트라고 해서, 이를리 게이트라고 해서 이태리의 위성이 방위산업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위성에 업로드를 해서 이 그 트럼프에게 찍은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얼핏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당시에 국방장관 대행이 이제 그 방위 그 업체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태리 국방장관에게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했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밝혀내라고 하니까 국방장관에게 정말로 전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이론에 대해서 당시에 그 법무부의 그 법무장관 대행, 법무장관이 12월 달에 뭐 부정선거가 없었어라고 얘기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사임을 했으니까 대행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대행과 그 아래에 있던 뭐 차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미국이 이태리에 그렇게 전화를 걸었어야지 됐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청문회를 주도를 한 아담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가 권좌에 있으려고 어떻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가의 최고의 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윌리엄 바 전 그 법무장관이 만약에 법무부가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했으면 아마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권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 같은 그 비디오도 보였는데 그 법무장관 대행, 뭐 차관 대행, 뭐 부장관 대행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루디 줄리아니를 만나라.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라. 그 다음은 나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그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 누구를 임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다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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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중에는 환경, 자원 뭐 이런 데의 담당자인 사람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하려고 제프리 클락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법무부의 고위 그 관리들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발이 얼마나 심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부정선거다 하고 다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해 주겠다고 초안까지 마련한 사람이니까는요. 불과 퇴임 얼마 며칠 남겨두지도 않고 이 사람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법무장관의 고위 간부들이 이건 우리 법무부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1시간 2시간 안에 다 사임하고 말 것이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아니고 그 대통령의 어떠한 그 일종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cales of justice and eliminate a fundamental right for women in this country. 이 낙태권은 미국의 아주 그 기본적인 기본권, 여성의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성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위험에 처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The court's decision to do so will have real and immediate consequences. State laws banning abortion are automatically taking effect today. 네, 지금 이제 그 같은 그 법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자동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뭐 낙태 금지가 시행되거나 한다는 앞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얘기도 그 일반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다만 대통령은 그 여성의 그 기본권인 낙태 권리를 지난 50년 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의 추세로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가 1사분기에 그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고 2사분기에도 한 200만 명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얼마 전에 150명 5월 달에 감원했고 그리고 다시 곧 300명을 감원을 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직원의 한 3%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2개월 안에 300명을 감원을 한다는 것이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투자는 계속 하겠다 했는데 투자한다고 하고 막 큰 영화 같은 거 만든다 했는데 요즘 더 작은 영화가 나오고 숫자도 영화 나오는 그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러시아 영향도 받았죠. 왜냐하면 러시아 가입자가 수십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는요. 그리고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다른 경쟁사에서 더 엄청나게 넷플릭스라는 원래 신생 회사였었잖아요. 스트리밍. 그런 회사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이 하니까 애플 플러스 같은 데가 빠찡코 같은 것을 만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패스워드 공유하는 것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어제 그 식품의약국이 줄 전부 선반에서 전자담배 내려라 할 것이다 했는데 내리라고 경고를 했고 이 줄은 모든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우리가 모든 대응 항소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성인에게는 담배를 끊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하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12살에서 17살 사이 어린이의 한 1,000만 명 훨씬 넘는 그 젊은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해봤거나 나 사용할 거야 라고 그럴 그 뜻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낙태 판결 때문에요. 정말로 어수선해 보이네요. 가솔린 값 이런 것들 다 뒤로 들어갔어요. 저도 준비해 놨는데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그 연설을 끝내지 않았는데 No matter how deeply they care about this decision, to keep all protests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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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ful. 네, 지금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3번을 얘기를 하네요. peaceful, peaceful, peaceful. 그만큼 연방 대법원 앞에 시위가 거세다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뒤집는 결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여성의 낙태 권한은 기본권이기도 하고 생명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건강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여성의 낙태 권리를 다시 그 소생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주말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미국이 그 분열에 빠진, 그리고 위험한, 요즘 시위는 폭력적인 게 무척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자들 질문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지막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의 요새인 시에비에르 도네츠크,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퇴각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함락되면 루안스크가 러시아가 컨트롤하는 거죠. 돈바스 지역이 둘로 나뉘자면 북동쪽에 루안스크가 있고 그 남쪽이 이제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이 완전히 이 그 시에비에 도네츠크가 있는 이쪽이 완전히 그냥 가면은 그쪽 러시아 쪽으로 질문 받지 않고 들어갑니다. 사안이 그만큼 예민하고 무겁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컨트롤로 그쪽은 들어간다는 것이고, 미국의 국방부가 여러 가지 무슨 포병, 로켓 시스템을 포함해서 무기 또 보내고 4억 5천만 달러의 또 지원도 합니다. 유네스코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유적지가 152개가 파손됐다라고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곳 그리고 문화적인 곳입니다. 그래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7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사하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다 알면서 파괴하는 거죠. 이것을 파괴하면은 굉장히 비난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는 역시 그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손들고 나오는 건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일어나고 나흘 뒤에 신청해서 몇 개월 뒤에, 4개월째거든요 오늘. 4개월 뒤에 회원국 후보가 됐는데,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앞으로 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이 28개국이 전부 그 찬성을 해야, 27개국이죠. 찬성을 만장일치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영향권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아연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이 하원 의장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하는 것은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 하원 의장 남편도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 강희신이었습니다.